유신체제 말기인 1978년 2월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깨뜨리기 위해 회사 측이 동원한 행동대가 노동자들에게 인분을 뿌렸지만 경찰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알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그때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주인권사건일지라는 유인물에서는 신문이 보도하지 않은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을 민주인권사건일지에 기록한 사람들은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언론사 밖에서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안종필 기자는 그들 모두의 선배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사를 누가 썼으며 누가 편집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유신의 긴급조치가 이어지던 1970년대는 한국 언론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였습니다. 언론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하는 기자들은 무참하게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기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이른바 동아투위였습니다. 30년 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운동, 안종필은 바로 그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3선 개헌을 발의합니다.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개헌안은 날치기로 처리됩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따돌린 채 국회 제3별관에 모여 단 6분 만에 개헌안을 처리합니다. 이로써 박 정권은 장기 집권의 길목으로 접어듭니다. 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결과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개헌안이 제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변칙 처리됐음을 밝힌 신문은 동아일보뿐이었습니다. 동아일보만이 통과로 안 하고 3선 개헌안 통과로 안 하고 우리는 변칙 처리 이런 제목을 다뤘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제목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자면 밖에서도 말이 많았고 이 사내에서도 말하자면 우익분들한테 구정듣기도 하고. 동아일보의 안종필은 단 4글자로 그 실상을 압축해냈습니다. 컷을 정말 제가 그때 조선일보 기자로서 야 동아일보 이 사회면은 정말 누가 만드는지 참 잘 만들었다. 그 컷이 이럴 수가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냥 그 한마디로 4글자로 그냥 딱 대변해주는 그런 컷을 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참 궁금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종필 선배였는데. 10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내각에 시달했습니다.
삼선 개헌 이후 박정희는 자신의 장기 집권에 도전하는 세력들, 곧 학생과 언론을 향해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차찍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숨죽이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공부부 장관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자실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그 경찰서 기자실 같은 거라든지 뭐 일부 기자실들이 많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되고 그리고 프레스 카드가 실시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이런 억압적인 조치가 이어지다가 급기야 유신헌법이 선포됐고 언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언론은 정부기관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지식인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향해 학생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언론에 경고장을 보내며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을 성토했습니다. 사면 초과의 암울한 현실. 안종필은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집실에 그 기관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편집에 간섭해갖고 기사를 잘못 나가는 수가 많았다. 그래서 그 한국 기자들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기자들은 기관원의 검열과 간섭을 거부하며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기자들의 도전을 원천 봉쇄합니다.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긴급조치 1, 2호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저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론인,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 독재 권력의 결과적으로 선전대 내지 홍보 나팔수다. 이런 어떤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뚫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 아무리 열심히 기사 써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인